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 급등주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이 또 멋지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요 바닥권에서 요 빵 터졌을 때요. 이때 이제 이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전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항상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뿅 오른다 그래가지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바닥권에서 오르고 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질질질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바닥권에서 오르고 나가지고선 진짜 오를 거냐 아니면은 가짜냐,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돼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단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고, 올라갈 때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 테마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테마입니다. 그죠? 이 원전 관련된 반드시 앞으로의 소식이, 뉴스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왔을 때 그랬어요. 아, 이제 두산중공업 추세를 돌린다. 특히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중심선 보이죠? 여기가 22,000원 부근인데 여기 중심선 부근이 어때요? 지난번에 주가가 내려오다가 반등 나올래다가 떨어지고 반등 나올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맞았던 요 저항자리죠. 마침 요 저항자리가 또 딱 정확하게 또 중심선이에요. 그러면 중심선까지 딱 맞춰서 올라왔어. 중심선 바로 돌파하지는 못하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날 힘을 무지하게 썼어. 거래량도 평상시 거래량의 거의 한 5배에서 10배씩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뭔가 있구나. 근데 두산중공업 단독으로 움직였다면은 글쎄 올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이겁니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애들, 집단으로 군을 이뤄서 움직이는 애들. 바로 이것은 두산중공업 혼자만의 개별 호재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갑다 해요. 예, 근데 두산중공업, 뭐 한전기술,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뭐 일진파워, 우리기술, 서전기전, 우진, 이러한 이 각종 이 원전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똑같이 같이 가준다. 이러면은 이것은 혼자만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집단을 이뤄서, 군을 이뤄서 가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중심선을 그동안 못 갔던 저항 때도 중심선을 위로 이제 딱 안착할 때 이때도 거래량이 나옵니다. 더 나와. 그리고 한 번 더 쳐. 더 나와.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 저항 때 이 못 올라가고선 맞고 떨어졌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예, 다 소화시켜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힘을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좀 쉬었다 가야죠. 쉴 때 여기서 사가지고서 수익 난 애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죠. 나오더라도 보니까 어때요? 요 중심선을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예, 대단합니다. 역시 중심선 딱 지지받는 모습이 요 캔들에서 지지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5일선 지지하고 멋지게 오늘 전고점을 돌파시켜 주면서 멋진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늘 뭐 장대 상승에다가 거래량도 이제 빵 터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조정이 나오겠죠. 예, 또 조정이 나왔다가 또 5일선과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이격 줄이고 또 쉬었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저항 라인이 딱 보이죠. 지난번 27,000원대를 돌파시킬 줄 듯 하다가 못 가고 여기서 이때부터 조정이 나온 거예요. 한참을 그래도 조정을 받는데 원전 관련주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다시 한번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어요. 이 원전은 정치적으로도 무지하게 지금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소재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뭐 특히 또 정치적이 되니까 이제 정책으로도 엮일 수 있죠. 정책으로도. 그러면서 대선 정책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테마다. 그래서 원전 관련 테마는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지난 아예 처음부터 이 크게 상승했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고, 역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딱 쉬었다가 지금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일단 27,000원대 전고점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요. 요 이후에 이제 조정받고 이제 이 돌파시켜 줄지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왔다가 좀 조정받고 이걸 다시 돌파시켜 주면서 3만 원대 한번 돌파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렇기 위해서는 왔다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조정받고 또 가고 조정받고 또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보니까 근데 어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금방 올라간 것 같아도 지난번 상승 신호탄 나오고 나서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하루 이틀 3, 4, 5, 6, 7, 8, 9 거의 이제 10일 거의 2주예요. 2주 9일을 갖다가 영업일로 치면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2주 걸렸습니다. 2주 그러니까 2주 정도는 단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금방 친 것 같지만 그래도 요거까지 걸린 시간이 2주인데 물론 조정받고 또 치고 조정받고 또 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좀 나와야지 또 갈 수 있다. 그럼 조정 나오는데 또 며칠 걸리고 또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전 관련자 한번 보면은 이제 한전 기술도 있어요. 어우, 한전 기술 뭐 오늘 최근에 이 상승이 가파릅니다. 예, 가파르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자, 요번에 요 전고점이요. 자, 이 전고점을 한전 기술은 이 전일에 돌파해주고 오늘도 계속해서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자, 보면 한전 기술도 코스피 200의 대형 종목이고 이 두산중공업도 이 코스피 200의 대형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둘 다 뭐 2조 7천억씩 되는 한전 기술 2조 7천억씩 되는 이 대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멋지게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상승이 이제 한번 쭉 나왔으니까 좀 조정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5일 선거의 이격이 많아요. 예. 그럼 조정 나오고 나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고점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야 또 공략 시점을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고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종목들이 안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또 이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자, 이제 서전 기전이 이 한 번씩 또 급등했다 하면은 이 종목은 상한가도 곧잘 나오고요. 예, 뭐 한 20%짜리 장대 양봉도 아주 곧잘 만드는 슈팅력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조정을 받을 때 또 조정을 이렇게까지 또 받았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올라갈 때 조정 이 진폭이 좀 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진폭이 그 대신 떨어질 때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올라갈 때는 또 그만큼 큰 반등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또 올라가니까 지금이 거꾸로 이 서전 기전은 지난번에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있어요. 이렇게 조정 구간에 있을 때가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뭐 한전기술, 한신기계, 두산중공업 등이 이제 또 조정을 받을 때에는 서전기전이 좀 조정을 받다가 또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서전기전은 조정 나오는 것 중에 오늘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원래 조정 나오던 거니까 계속 조정 보이고 있자.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일진 파워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상한가까지 한번 찍었던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찍었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 봐요. 이렇게 조정 받으니까 또 빵 쳐요. 또 치고 또 조정 받고 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 나올 적마다 원전 관련주들은 순환매를 하면서 칩니다. 일단 일정이 지금 원전에 대한 세일즈 이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유가도 지금 오르고 다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또 원전 관련된 기술이 대단하죠.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다시 또 원전 수주를 우리가 또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원전 관련된 세일즈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또 조정을 받다가도 세일즈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때가 또 돼간다. 지금 7박 9일, 7박 8일인가, 7박 9일인가. 이 일정으로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있죠. 자, 이 원전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원전 세일즈를 좀 한다. 뭐 이러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오늘 주가 상승에 한 원동력이 됐다.
자, 그러면서 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멋진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술도 있어요. 우리 기술도 지금 보시면 원전 관련주 중에선 또 우리 기술도 지금 중심선을 오늘 이렇게 살짝 넘어주면서 이렇게 60일선 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또 올릴 준비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우리 기술도 원전 관련주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도 또 한번 또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성파워텍도 오늘은 중심선을 이렇게 뿅 하고서 이게 넘어주지만 오늘 올랐던 종목들이요 대부분 이제 또 이게 윗꼬리를 달면서 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뭐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다가 또 일주일 동안 조정받고 또 올랐어요. 또 일주일 동안 조정받고 또 오를 가능성이 있죠. 뭐 일주일을 조정받건 또 며칠을 좀 조정받더라도 다시 이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바로 나오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조정을 받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즉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고 올라가게 됐고 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사이에 오늘 아직 안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또 순환매를 걸치면서 이 반등이 나온다. 종목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선주. 자, 오늘부터 대선주들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신호탄을 쌓아 올린 것은 오늘 이번 주 신호탄은 역시 이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할 때요, 요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좀 항상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물론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지지하는 쪽이 있고 좀 안 지지한다. 또 안 지지하는 또 편도 있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뭐 깊게 할 수는 없고 자, 그런데 그거를 선입견을 두거나 본인이 지지하고 본인이 좋아해. 누구를 좋아하는데 앞만 봐도 자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맞고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이 사람 주가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주가의 움직임이랑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요. 주식은 주식대로만. 그래서 거꾸로 와, 저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닌 걸로 봐서 안 좋으니까 주가가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주가는. 세력이 보는 입장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들도 많다. 그러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집단으로 움직인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요것이 중요하다. 신호탄이 나왔다 안 나왔다, 꿈틀대기 시작한다 안 나왔다, 이 시작한다 안 시작한다 요것이 뭐가 되냐면 개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이면은 조금 기다려 봐야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집단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신호탄으로 봐도 좋다 이거예요. 자, 먼저 신호탄은 윤석열 관련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일제히 승일이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바닥권에서 이 승일이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승일이 바닥권에서 21선, 60일선을 다 돌파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 승일도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항상 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도 뿅뿅하고 잘 오릅니다. 자, 승일도 역시 지난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2방, 3방 연달아 나오고요. 점상까지 나오고 또 막 엄청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또 상승했다가 쌍봉 그리니까 어때요? 1봉, 2봉. 쌍봉 그리니까 쫙 하고 떨어졌죠. 그러다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빵 튀어나오는 21선, 61선 다 돌파시켜주는 상한가가 출현을 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신호탄으로 봐도 좋냐? 좋다 이겁니다. 왜냐? 이제 날짜가 다가옵니다. 이번이 벌써 10월 마지막 주고요. 10월 마지막 주고 11월 달이 되면 이제 국민의힘도 후보가 한 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거의 무르익은 거예요. 거의 이제 판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주기 때문에 슬슬 세력들도 바닥권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고 있다. 요거 신호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승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었던 게 탑픽이라고 해서 얘가 꼭 간다 그게 아니고 최근에 움직임이 제일 좋았다 요거예요. 최근에 움직임이 제일 좋았다. 먼저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애니 능률이 그거고 11월 5일 날이 되고 여기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누군가는 이제 선출이 딱 된단 말이에요. 후보가. 그러면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11월 6일, 7일이 주말이니까 지나고 11월 8일이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확실시 됐죠. 이쪽에서는 또 누군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이 누군가의 주식이 뿅 이것도 뿅 하고선 새로운 애가 뉴 주식이 신호탄을 딱 쏘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11월 8일 날부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월 8일이 되면 나온다가 아니고 11월 8일 이후서부터 8일 날 나올지 뭐 10일 날 나올지 15일 날 나올지 그거는 세력들이 작업을 다 해놓고 분위기 딱 봐가면서 작업은 이미 슬슬 거의 이제 그럼 마무리 단계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자, 요 놈을 내가 10배를 쳐야겠는데 예, 시계를 잘 봐야겠다. 그러면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 딱 보고 있다가 명분에 맞춰가지고 뉴스에 맞춰서 각종 지금 뭐 악재가 있는 후보도 있고요. 또 뭐가 안 좋은 후보도 있고요. 그렇지만 항상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제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다음에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중간에 안철수가 들어왔었고 문재인 관련주들 예, 이분들이 관련된 종목들 요거를 요때부터 제가 쫙 지금까지 거의 20년 전부터 해왔던 강사였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그리고 또 기존의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부터 딱 요 명분 있어야 돼요. 이 악재 뭐 이런 거 이 악재에 대한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주가에서는. 자 그렇게 하면서 두 1대1 진검 승부가 열리는데 시속 게임을 하면서 간다. 오늘의 시속 게임은 아직 경선이죠. 경선이니까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가 상한가를 치고 뭐 급등을 했어요. 애니 능률 얘도 오늘 장중에 이제 10%가 넘게 올라주면서 13%나 올랐네요. 네, 올라주면서 자 다시 이제 요 직전 고점들 자 여기를 17,000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왔다가 지지받고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는 애니 능률은 바닥권에서 21선 돌파할 때 강력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오른 다음에 안 떨어지고 이제 버티고 있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올라줬고 자 그리고 승일이 이제 이 신호탄이 오늘 이 애니 능률의 요때 요 신호탄 요런 거와 같은 것이 오늘 승일에서 나와줬다. 웅진도 그때 이제 웅진은 이제 거래량이 벌써 이때 신호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거고 오늘 웅진도 올라줬고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오른 거예요. 웅진 그 다음에 덕성 덕성도 봐요. 딱 올랐죠. 그 다음에 아이크래프트 더 올랐어요. 9%나 올랐고 위즈코프 자 이것도 뭐 거의 한 오늘 20% 넘게 이 장중에 또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정책 관련주 중에서 이제 웹스 부동산 정책 관련주 중에서는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웹스가 일단 또 바닥권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웹스도 올라줬고 뭐 서현 기존의 이제 전통의 강자들이죠. 전통의 강자들 서현도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예, 무려 18%나 반등을 해주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쳤다가 조정받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빵빵빵빵 나와주면서 작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 서현도 121선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돌파하게 되면요 새로운 시세가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런 자리를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은 집단을 이뤘어요. 지금 보세요 다 나왔잖아요. 과거 전통의 강자들 그 다음에 정책주들도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줬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자리 관련주 중에서 위즈코프, 그 다음에 아이비 김영, 자 요런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바닥을 잡고 있다. 자 요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에요. 위에 이제 이평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61선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봐야겠죠. 아직은 경선이니까 경선이지만 새가 오늘은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들은 일제히 예,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홍준표 관련주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시속 게임이라 그랬어요. 한쪽이 올라가잖아요. 한쪽은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시속 게임이 시속 게임. 시소가 딱 추가했으면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시속 게임이에요. 지금 이 게임이 지금 경선이니까 대결이 윤하고 홍하고 대결이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준표 관련주들은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TBC 3일, 경남스틸, 한국선제, 뭐 MH 에탄올, DSR 전부 다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관련주는 오늘 올랐어요. 왜냐면 또 이낙연 후보하고의 이제 또 호재가 또 작용을 했죠. 자, 근데 제가 일단 저 꼽아놓은 종목이 뭐예요? 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오면서 거래량 튀어나온 형지 INC. 형지 INC가 일단은 오늘 제일 많이 올랐어요. 20%나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은 쬐끔 올랐어요. 쬐끔 오르다 말았는데 이 형지 INC는 멋지게 올라줬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오르긴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것은 이제 테마의 군을 이뤄서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빵 튀어나온 애들 그리고 올라서 안 떨어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애들이 올라도 더 오른다. 물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애가 나오면 그때마다 또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놈이 대장이고 어떤 놈이 더 가느냐 요거를 캐치를 딱딱 해가면서 해야지 또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을 유지를 해 줄 것이냐? 요게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11월 달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대선의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각종 테마주들, 메타버스, 또 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들, 또 뭐 원자력, 또 바이오 이런 종목들 슬슬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요. 많이 오른 종목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선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뭐예요? 쫙 갔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와가지고 팔면은 돈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갈 준비를 하겠습니까? 대선. 5년에 한 번 오는 이 빅 찬스인 대선주로 가야 된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선주 뭐 5%,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번에 20% 먹었다. 뭐 상한가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굳이 들고 올 필요 없어. 수익 실현하고 밑에서 또 잡아가지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순환매 또 그 안에서 이 테마 순환매 나올 수 있는 대선주들이 이제 4개월 동안 대장정을 펼치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를 하면서 멋지게 간다.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점은 뭐냐? 과거에는 대장주가 딱 하나 생기면 얘가 독보적으로 가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이 얘를 쫓아가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대장이 한 놈이 아니야. 옛날에 딱 한 놈이었어. 딱 한 놈이 가면 그냥 그 놈만 잡으면 돼.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번에도 봐요. 3월달 갈 때 뭐 작년에 이낙연 갈 때, 이재명 갈 때, 윤석열 갈 때, 홍준표 갈 때 보니까 어때요? 돌아가면서 간다 이거야. 돌아가면서. 오늘은 얘가 대장, 내일은 제가 대장. 그러면 딱 그 놈을 그때마다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재명 관련주가 계속 이스타코만 대장이겠어요? 아니다. 딱 이따가 바닥권에서 형제 INC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얘가 오늘은 대장이다. 그랬더니 형제 INC가 제일 많이 딱 하고선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의 형제 INC 안 잡았다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12%짜리 뭐 이런 거 지금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어. 이제 11월 달이 되면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랠리가 순환 랠리, 종목별, 테마별, 정책별로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원자력 정책, 뭔 정책 나오면서 순환매를 하면서 멋진 상승이 나오게 된다. 자, 오늘까지는 윤석열 대 홍준표에서 윤석열 쪽으로 집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윤석열 쪽으로 가는 흐름이 좀 보이고요. 주식적인 얘기입니다. 주식적인.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는 그 하락 추세를 이제 멈추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대부분 종목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선주들 여러분들 매일 제가 이 대선주가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매일매일 대선주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나마 짚어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5년에 한번 이 오는 큰 대선주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대선주에 대한 이 특집 시간도 만들어서 과거 대선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드려서 대선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린이가 많은데 주린이가 끼케야 경력이 뭐 1년 남짓 언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많아야 2년. 근데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그죠? 그러면 5년 전에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나 대선주를 갖다가 안다 이거예요. 근데 5년 전에 했을 때 대선주를 처음 주식하는 주린이가 그때는 주린이란 말도 없었던 때였어요. 5년 전에는 초보자인데 초보자가 대선주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그걸 보니까 막 우악 올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무지하게 올랐는데 다음 내년 5년 후에는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었죠. 그럼 최소 대선주를 했다는 분들은 10년은 돼야 돼요. 10년은 돼야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고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대통령이 이제 중간에 바뀌면서 또 갑작스럽게 또 이 대선주 판도도 또 한 번씩 또 새로운 대선주 판도도 한번 겪어보고 이렇게 됐었지만은 이 본격적인 시즌이 지금 오고 있다. 올해 대선주는 참 재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대선주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주간 증시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벌써 배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또 이제 멋지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뭐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들 또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종목들이 있으면 상담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 또 이 각종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과 또 개별적으로도 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